저는 느린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 컨텐츠를 만들고 특수교육을 하고 있는 피치마켓의 함의영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제 발달장애인을 위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 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건 아니었었는데요. 법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다른 학생들하고 자꾸 비교가 되고 정보를 습득하는 속도의 차이를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 혼자의 문제인가? 나중에는 그런 정보의 격차, 학습의 속도가 또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잠시 막연한 생각에서 또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또 취업을 하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이제는 그때 생각해 봤었던 그런 일들을 한번 해 봐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해서 퇴사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역시나 어떤 발달장애인을 위한이라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놓고 어떤 사업을 할까를 고민했던 건 아니었고, 대상자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보의 격차, 학습의 속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쉬운 글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쉽다가 도대체 어디까지 쉬워야 쉬운 건가? 이게 너무나 상대적인 의미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쉽다고 했던 게 저한테는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쉽다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까지 맞추면 될까를 고민하다가 저희 이제 스터디 멤버 중에서 발달장애인 동생을 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이 동생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글을 계속 바꿔보자라고 하면서 첫 번째 책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글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뭐가 어려웠었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내가 문제가 뭐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됐고요. 어제 저희가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시쓰기 그 낭독회를 했어요. 각자 쓴 시를 가지고. 근데 그때 그 문예창 작가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는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어떠한 언어든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맥락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단어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다 시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그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저만의 생각과 아이디어, 기획 이런 것들을 남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입증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지금까지 살아온 그 10년의 시간이 생각했던 것들을 입증하는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고, 초반에는 그게 어렵다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느린 학습자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동용 동화책밖에 없는데 좀 어려운 책들을 아동용 동화책 수준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면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사업이냐? 발달장애인 책을 못 읽는데 그걸 왜 만드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구상을 했었던, 기획했었던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데 거의 10년의 시간을 바친 것 같아요. 이제 피치마켓이 그런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특수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게 글을 통해서 교육이 이렇게 더 풍부해질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초반에 그 입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저의 전문성이 없었던 것, 이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을 만들고 나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글 책입니다 라고 하고 세상에 내놨는데 결론적으로 망한 책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책이었고 여전히 어려운 책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특수학급에 가서 1년 동안 학생들이랑 친해지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글을 쓸 때는 또 이렇게 되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 문장 구조가 다르네? 이걸 하나하나씩 이제 규칙들을 찾아가면서 쉬운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 기간이 좀 어려웠던 시간이라면 1년 동안 난 뭘 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에 매주 어떤 그런
참여자들의 결과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나 보호자분들의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 이 일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제일 큰 거는 한 초등학교 6 학년 경계선 지능이었던 친구가 부모님도 "아 얘는 글을 소리 내서 따라 읽을 수는 있지만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모른다."라고 했던 학생이었는데 3년 동안 매주 왔어요. 되게 재미있어 했었고 자리에 앉아 있기도 힘들었던 친구였는데 3년 뒤에 "아 이제 피치마켓 책 재미없다." 라고 해서 엄청 상처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나온다라고 하고 그러고 1년 뒤에 이제 어머님께서 막 울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었는데 이 친구가 대안학교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여 가지고 졸업장이 없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사 가지고 혼자 공부를 해서 1년 만에 합격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되게 힘들어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친구이기도 하고요. 모든 느린 학습자가 그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컨텐츠에 따라서 삶의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집안일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친구가 생기기도 했고 스스로 집 밖을 나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 사례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도 같이 하자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퇴직금과 재산을 모아서 카페를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제가 새벽에까지는 직접 커피를 내리고 인건비를 좀 아껴가지고 그걸로 인쇄비랑 이제 사파 아르바이트생 비용을 좀 충당을 하면서 한 권, 두 권 내왔었고요. 그러다가 되게 정말 미미한 성과였는데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봐준 조직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직들 통해서 저희가 점점 성장할 때마다 필요한 단계의 어떤 교육을 받기도 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걸 다시 또 투자를 하고 더 좋은 사람들이 오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됐고 그게 이제 같이 함께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점점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정부의 위탁용역 사업들을 의뢰를 받아서 했던 적들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에서 국민행동 요령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발달장애인용으로 쉬운 글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의 정책을 쉬운 글로 바꾼다든지 이런 공익의 목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정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대신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마련을 했던 적들은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어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시도를 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실현되는 데까지에는 기나긴 시간도 필요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지원을 받으면 그 해에 반드시 해놔야 되는 성과들이 있는데 그 성과를 시간에 쫓겨서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힘들고 좀 돌아가더라도 보조금보다는 협업을 하거나 저희의 생각, 개똥 철학이지만 저희의 철학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자라고 해서 기업 중심으로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나 저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나 저희의 개똥 철학입니다. 네. 개인 후원을 받고 있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개인 후원을 모집하는데 저희가 계속 매몰되다 보면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좀 불쌍한 모습이 보여졌을 때 사람들이 또 마음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컨텐츠를 만들고 이분들한테 적정한 교육을 하겠다이지
이분들이 불쌍한 사람이니 도와주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금을 위해서 무언가 우리의 대상, 우리의 고객님이신 분들을 안타까운 존재로 이미지를 만드는 걸 하고 싶지 않아서 개인 후원을 받지는 않고 있고요. 큰 비영리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저희를 이제 비영리 스타트업으로 보시고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마음껏 펼쳐봐라 라고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들이랑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도서를 만들 때마다 가장 많은 피드백이 그 반반이 갈리는 것이 있는데요. 너무 쉽다, 너무 어렵다 인 그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쉬운 글의 그 가이드를 계속 수정하면서 더 쉽게도 했다가 다시 또 더 어렵게 했다가 막 갈팡질팡하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쉬운 글 자체에 대한 피드백은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그 느린 학습자의 범위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그분들을 위한 쉬운 글을 만드는 작업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컨텐츠 주제에 있어서는 되게 많은 피드백들 그리고 제안들, 아이디어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로 발달장애인 고용하는 기업에서 그 사원분들이 고객사에 가서 코를 너무 많이 파서 그런 항의 전화를 받고 이걸 어떻게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한테 컨텐츠를 그 제안을 주기도 하셨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코를 파는 사람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컨텐츠화해서 이걸 다시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토론 중심의 컨텐츠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 선생님께서 의뢰를 하셨던 거는 제자분이 비장애인들이 있는 기업에 취업을 했다가 몇 달 안 돼서 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직장생활 부적응이었었어요. 그분은 이제 다른 비장애인 사원분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하셨던 말씀인데, 누구시 머리카락은 없는데 팔에는 털이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한다든지, 누구시는 얼굴에 점이 왜 이렇게 커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했던 말이었는데, 그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거를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신뢰가 되는 상황이 되는지, 그걸 또 어떻게 하면 그러면 또 사람들이랑 스몰 토크를 하고 친해질 수 있는지를 컨텐츠를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긴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보상과 사회적인 가치가 항상 비례하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그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일단 시작을 하셨다면 제가 10년 정도 하면서 느꼈었던 큰 부분, 대표로서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고 또 저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항상 제가 맞닥뜨린 상황에 딱 맞아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맞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결정이 옳은가에 대해서도 계속 자신감을 잃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고민을 해서 결정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 고민의 결과까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도 되게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벼랑 끝에까지 갔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더 막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점점 더 벼랑 끝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도망가지 않고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지만 버티다 보니까 또 어느 때에는 그게 벼랑 끝까지는 아니었던 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때에는 벼랑 끝에서 조금 더 가운데로 오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는 굉장히 피치마켓이 무언가를 다 직접 하는 데 집중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고
피치마켓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피치마켓이 직접 교육을 하고 피치마켓이 직접 공간을 운영을 하고 무언가를 계속 피치마켓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결국에 피치마켓을 시작을 하고 그 사회적인 가치, 임팩트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피치마켓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회적 인프라라는 말인데요.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막 의지가 넘쳐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갖고 막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조금은 느슨하더라도 무언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모이고 함께 고민을 하고 해결 방안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미 교육적으로 전문가인 분들도 있고 혹은 교육을 하고 싶긴 하지만 자격이나 경험이 부족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피치마켓이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와 전문성을 공유하고 그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성장을 하셔서 전국 곳곳에 있는 느린학습자들의 개개인의 특성, 환경에 맞춰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느린학습자들이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고 싶고요. 또 하나는 컨텐츠도 역시나 저희가 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또 같이 함께하고 있고 고민하는 분들이 그들이 맞닿아 있는 느린학습자들의 환경이나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걸 피치마켓이 다 직접 만드는 방식을 하지 않고 모두가 좀 창작을 할 수 있도록 AI로 쉬운 글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여러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주제로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피치마켓이 정한 비전 미션 명문화된 문장은 있어요.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정보 평등과 실질 문맹 개선 그리고 느린 학습자들의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비전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피치마켓에 기대되는 것들은 제가 혼자 상상하고 그거를 팀원들을 이끌고 가는 방식보다 팀원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 뛰어넘는 새로운 방향과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시하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출근하는데 설레임이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피치마켓이 그동안에는 발달장애인,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고 교육을 하는데 좀 집중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특수교사분들이나 아니면 이 느린학습자 분들과의 교류, 네트워크는 이제 잘 만들어졌는데 사실 지금 피치마켓은 느린학습자의 범위를 조금씩 더 넓혀가고 있어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그 대상을 정확한 통계도 내리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또 그동안에는 좀 사회에서 관심이 없었던 환경에 있던 사람들 하지만 학습 속도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분들이 계신 환경에 의해서든 기존의 소위 일반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시스템 안에서 적응하기 어려웠던 분들을 계속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소년원, 다문화 가정, 보육원 아동들, 이런 되게 많은 그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계속 찾아 나서고 있는데 저희만의 힘으로는 되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가 재단과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통해서 그 느린 학습자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그분들에게 적정한 컨텐츠와 교육들을 좀 제공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